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10월 출발 괜찮습니다. 어차피 10월 달에는 한번 상승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이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셋째 주부터는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 이제 금통이 과연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실적 시즌인데 과연 어닝 쇼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바이든이 중간선거 대비로 증시 부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한번 상승장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리도 좋고 이번에 증시를 견인할 수도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야 10월달에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흐름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2,800만원 이적 저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반 나스닥이라든지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에 비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상승해주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온다면 주식시장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월, 11월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미 뭐 나쁜 거 많이 경험했고요. 여기서 뭐 핵전쟁을 한다든지 뭐 진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게 오지 않은 이상 그나마 좀 버틸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는 뭐 미진하지만 뭐 금리 인상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야 하는 인상폭보다 조금 적게 할 수는 있지만 인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 뭐 지수 흐름 봤을 때 뭐 계속 이제 빠지고 있죠. 하방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하방 추세인데 그나마 긍정적인 건 빠지고 상승, 빠지고 상승, 빠지고 상승, 빠졌으니까 상승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지노선은 뭐 800포인트 전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셋째 주부터는 그래도 이 안에서는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 지수 보면은 지금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아주 작사를 내버렸죠. 다른 뭐 지수 차트라든지 뭐 일반 차트들에 비해서 업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급경사입니다. 굉장히 급경사로 빠졌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한 편이죠. 완만한 편인데 아마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버텨줘서 그런 게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차 전지주를 좀 가지고 올까 했는데 상대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있지 않은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 구간 몇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나온 이슈들부터 이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SD생명공학입니다.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뭐 화장품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느낌으로 가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적자 늪에 빠졌다, 부채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제 이거 중에 하나는 중국 매출의 감소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21년에 42%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뭐 상반기 36%까지 감소를 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건기식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을 잘 채워보겠다. 이런 포부를 내셨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흐름이 좋진 않지만 차트 상으로 봤을 땐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악재가 있지만 이런 자리 한번 볼 수 있으니 체크는 해보셔라. 왜냐면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주목할 만한 건 없지만 자리는 좀 베팅해볼 만하다. 재료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항대 돌파 시도를 하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22년 7월 25일 날에 한번 1차 저항대 돌파 시도하는 39%의 상승,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없는 하락, 그 다음에 중장기 이평선과 매물대 돌파 시도할 때 22%의 상승, 그 다음에 오늘 첫날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미비했지만 충분히 4,000원 도전할 수 있는 자리다. 물론 이제 2,500원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끊기겠죠. 꺾이겠지만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자금이라든지 매출 감소라는 악재가 있지만 충분히 주가상으로는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종목인데 HLB 시리즈입니다. HLB 시리즈로 저번에 이제 상한가 수익도 한번 났었죠. 유튜브 추천으로.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을 봤을 때 뭐 리보세라님 늘 HLB를 따라다니는 건 리보세라님 간암 치료제 이런 이슈들이 쭉 따라다니는데 뭐 HLB 캐파만 보면은 뭐 장난 아닙니다. 뭐 에너지도 하고 뭐 제약바이오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규모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해요. 기업 숫자만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 HLB 시리즈가 이제 뭐 FDA랑 뭐 품목허가전 사전 미팅까지 했지만 뭐 아직 뭐 지표를 뭐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HLB 테라피틱스는 이제 자회사가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제 두 번째 임상 3상 프로토콜을 미국 FD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HLB 테라피틱스가 앞전에 이제 종목과 비슷하죠. 사실 오늘 비슷한 종목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SD생명공학을 먼저 말씀드린 건 뭐 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를 확인하려고 알려드린 거고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호재가 나왔고 HLB 시리즈가 한번 상승할 때 HLB 테라퓨틱스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이 저항대 한번 도전하는 장대 양봉 나오지 않을까.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 도전하는 자리가 나와주지 않을까. 뭐 지금 이제 계속 흐름을 보시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은 시장에서 꾸준히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흐름이 좋은 편이다. 지금 SD생명공학도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이제 파이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 매물대에서 돌파 시도하는 이런 흐름적인 흐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HLB 한번 볼게요. HLB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빠졌죠. 결국에는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이제 저항대 돌파 시도할 때 항상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등락이 뭐 위아래로 한 30% 정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HLB 제약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파 시도할 때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항상 돌파 시도하는 이 구간을 노리셔야 한다. 막 대박 수익을 내자는 게 아니라 돌파 시도하는 구간을 노려보자라고 했었는데 테라퓨틱스가 아직 돌파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HLB 테라퓨틱스라는 종목도 만약에 13,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17,500원에서 18,000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전약품입니다.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뭐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솔직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FDA 뭐 승인을 기대하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해외 진출하는 제약 바이오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고 실적도 사실 상반기부터 나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 한번 상승한 이후로 확 이 기대치가 꺾여가지고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0월 11월이
한번 받쳐준다면 제약바이오가 또 갈 수 있는 시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국전약품도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원료 의약품 사업으로 축적된 역량으로 전자소재 사업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성장하는 미래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수혜주도 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신축 공장을 신설을 했다. 그래서 지금 규모도 좋고 위험물 옥내 저장소 및 폐기물 보관소 등이 들어선다. 자재 원료 제품 창고도 들어선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2차전지 전해액 원료 정밀화학 소재 등이다. 그래서 2차전지 전해액 관련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와 최근에 이제 샤페론 IPO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될 줄 알았는데 부각은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부각이 되지 않아서 아쉽고 이게 부각이 되는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샤페론 관련돼서 치매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원료까지 이제 공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전약품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이슈가 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를 했다. 그래서 이제 국전약품은 코로나 관련주의다. 그래서 요양병원 시설에 계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칸막이 없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련주로 엮였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전약품 앞전의 종목들보다 이슈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좋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매출까지 보면서 입성을 하면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세만 붙어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거래량 동반한 상승 시도는 여러 번 있었는데 아직 저항대까지 가지를 못했다. 저는 이제 저항대를 한 12,8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가 이 고점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 터진 구간을 보면은 10,000원대, 그러니까 이 10,000원대를 돌파 시도만 여러 번 하고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고 실적도 좋다는데 왜 안 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전약품이 실적도 좋아지고 2차전지 수혜주에 샤페론 IPO 관련주에 관련주에 치매 관련주에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 여기다가 플러스 코로나 수혜주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이 재료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10,000원을 이탈을 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또 여기에서 가두리 양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땐 재료적으로는 국전약품이 이제 좀 그나마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HLB 테라퓨틱스. 굉장히 좋아 보인다. 사실 이제 SD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이슈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M&A라든지 경영권 참여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왜 이렇게 최대 주주로 이제 2대 주주로 하나제약이 올라섰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 분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거 없다. 단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진제약도 건기식으로 올해 매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강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매출이 작년보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항생제, 지사제, 매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흐름이 좋다. 이런 이제 기사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온코빅스, 혁신적 난치병 치료제 개발 협력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AI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대웅제약도 있는데 대웅제약은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개하지 않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인세리브로랑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후보 물질 최적화 관련된 역할을 한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거슬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어떻게 뭐 신약 파이프라인과 신규 적응증 탐색하고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삼진제약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등락이 큽니다. 지금 뭐 한 13%, 뭐 한 13%, 15%. 이 캔들만 크지 뭐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얘도 보면은 앞전에서 저항대와 이 지지 라인을 이제 얼추 잡아봤는데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 구간대에서 거래가 많이 됐던 흔적이 있죠. 그리고 누가 봐도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건기식이 한번 상승할 패턴을 잡았나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구간대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저항 라인이 28,000원이고 지지 라인이 얼추 한 24,500원대니까 이 구간대에서만 버텨준다면 위로 좀 열려 있구나. 그래서 뭐 월봉상으로도 봤을 때 한 이제 뭐 3만원까지 보면은 또 터치하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29,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진제약도 이제 건기식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 역대급 거래량으로 매물대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원래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제 여러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겨울에 좀 이렇게 뭔가 호재 없고 매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수급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증시를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진 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저번 달부터 순환매는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조만간 여러분들이 댓글로 뭐 궁금하신 제약 바이오나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고 많이 작성해 주시면 2탄을 또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이었고요. 여러분들 10월달 건승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도 빠르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